9월부터 카카오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매일 쓰던 카카오톡이 이제는 아예 다른 앱으로 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가 전화번호부처럼 쓰던 친구 탭이 싹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름만 검색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친구 이름보다 사진과 글이 먼저 뜬다는 거죠. 마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 것처럼요. 상상이 되시나요? 누구에게 전화 걸어야지 또는 누구에게 카톡 보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름은 안 보이고 친구들의 일상 사진만 먼저 보이는 화면. 만약 거래처 이름을 찾으려는데 대화 대신 그 사람이 올린 여행 사진만 잔뜩 뜬다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 그 이상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 도구였죠. 전화번호 대신 카톡 친구 목록을 연락처로 써온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이 사라진다면 특히 중장년층이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굉장한 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들한테 카톡 보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사진만 보이고 이름은 안 보인다? 거래처 대표님께 연락해야 하는데 검색이 예전처럼 바로 안 된다면요? 이거 단순한 화면 변화로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의 의도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냥 대화 앱이 아니라 눈을 붙잡아두는 소셜 미디어로 바꾸려는 거죠. 메시지 보내는 도구에서 사진과 글을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변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광고를 위한 카카오의 수익 전략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가 나을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처럼 일상까지 볼 수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꼭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카톡이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가 왜 이런 큰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화면을 바꾼다는 것 같지만 톡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훨씬 복잡한데요. 먼저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 달 평균 822분, 즉 한 달에 13시간 넘게 카톡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한 달 평균 731분, 2시간 가까이 줄어든 거죠. 여러분도 직접 느끼셨을 건데요. 예전에는 카톡에서 사진도 보고 뉴스도 보고 친구들과 긴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락만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카카오는 이 현상을 심각하게 본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우리 앱을 덜 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광고도 줄고 영향력도 줄어든다는 위기감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친구 탭 개편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쭉 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오늘 올린 사진이나 글이 먼저 보이게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부에서 사진첩의 모양으로, 연락처 목록에서 인스타그램 피드의 모양으로 카카오톡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닌데요. 작년에도 펑이라는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하루 동안만 보이는 일상 콘텐츠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하지? 라며 외면했습니다. 사용률도 낮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펑은 조용히 사라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아예 카카오톡의 첫 화면, 즉 얼굴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펑도 실패했는데 왜 또 비슷한 걸 시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광고 수익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카톡 친구 목록은 광고를 끼워 넣을 자리가 거의 없죠. 그냥 이름만 주르륵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과 글 사이에 광고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친구 사진을 보다가 광고가 툭 튀어나오는 경험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사람들이 친구글을 보려고 오래 머무는 동안 그 사이사이에 광고를 넣어 수익을 늘리려는 거죠. 정리하자면 사람들의 사용 시간이 줄어드니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화면 구조를 바꾸고 그 틈에 광고를 넣어 돈을 벌려는 전략. 결국 이번 변화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변화라기보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방향을 틀고 있을까요? 단순히 사용 시간이 줄어서만은 아닌데요.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사용 습관 변화입니다. 요즘은 카톡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화는 카톡에서 하고
사진과 일상 공유는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요. 즉 카카오톡은 점점 메신저 앱으로만 남고 사람들의 눈길과 시간을 뺏어오는 데는 실패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 구경하고 싶을 땐 카톡을 열던가요? 아니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부터 누르셨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두 번째, 광고 시장 경쟁입니다. 지금 광고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기업들은 카톡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더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오래 머무르니까 당연한 결과가 된 것이죠. 카카오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스타처럼 만들어야 광고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미 시작된 변화들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브랜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본격화했는데요. 기업이 보내는 광고를 마치 일반 카톡 메시지처럼 받아보게 한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다는 것이고요. 서울 소비자 시민 모임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알림톡은 배송 출발, 결제 완료 같은 정보성 메시지,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보내는 광고, 하지만 둘 다 같은 채널에서 오다 보니 사람들은 카톡의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거죠. 네 번째, 이용자들의 피로감입니다. 응답자의 72.5%가 카톡 광고를 받을 때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65%는 아예 여러 기업 메시지를 한꺼번에 차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는데요. 응답자의 75%는 광고 메시지를 받을 때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메시지만 받았는데 왜 데이터가 줄었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건데요. 특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청소년에게 큰 부담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카카오는 아예 친구 탭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두고 그 사이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까지 쓰게 만드는 구조.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광고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편했던 카톡이 점점 광고 많은 카톡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화면 변화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는지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려 볼게요. 72세 김 어르신은 카카오톡을 전화번호부처럼 써왔었는데요. 손주, 자녀, 동창 연락처까지 전부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저장해두고 전화는 몰라도 카톡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자부심까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에게 용돈을 보낸다고 카톡을 열었는데 웬 강아지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요. 손주 이름은 보이지 않고 손주가 올린 사진만 크게 보이니 순간 헷갈릴 수밖에요. 내 연락처 다 사라진 거 아니야? 라며 옆에 있던 아내와 한참을 뒤적이다 결국 전화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거래처가 많다 보니 카카오톡에 저장된 이름을 검색해서 바로 연락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새로 바뀐 화면에서는 이름보다 사진과 글이 먼저 뜨는데요. 급하게 김 부장님을 찾으려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김 부장님이 어제 올린 삼겹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엔 가족 생일 파티 영상이 떠 있는데요. 정작 대화창은 한참 내려야 겨우 찾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중요한 문서를 제때 보내지 못해 일정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편해야 할 카톡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죠. 또 어떤 어르신은 손녀가 보내준 쿠폰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을 텐데요. 귀여운 그림까지 있어 손녀가 보내준 선물이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눌렀는데 알고 보니 어느 기업의 광고였던 거죠. 쿠폰은커녕 쇼핑몰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됐고 클릭 순간 데이터까지 빠져나가고 있을 테고요. 결국 가족 단톡방에 얘들아 나 쿠폰 사기당했다라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사실 사기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기분은 나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듯 카톡의 변화는 단순히 화면이 조금 바뀐다 수준이 아닐 거예요. 일상에서 가족과 연락할 때, 거래처와 소통할 때, 심지어 광고 하나를 클릭할 때까지 크고 작은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9월부터 카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로 변한다는 것, 이름과 연락처 중심이던 친구 탭이 사진과 글 중심의 피드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 결국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보다 광고 수입을 위한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 대비 지침은 4가지인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거나 이 영상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시면 편하고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카톡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친구 찾기일 텐데요. 예전처럼 이름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과 글이 먼저 보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검색 기능을 연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대화창이 뜨는 방법이요. 또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대화창을 위에 고정해 두는 방법 같은 건 말이죠. 이 2가지만 알아둬도 막상 화면이 달라졌을 때 훨씬 편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메시지와 알림톡 구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송 출발 알림이나 결제 완료 알림처럼 중요한 알림톡과 기업이 보내는 광고 메시지를 헷갈려 하는데요. 겉모습이 비슷해서 이거 꼭 눌러야 하는 건가 하고 고민되실 때 많죠. 기억하셔야 할 건 간단한데요. 결제와 배송 같은 건 알림톡, 쿠폰, 이벤트, 할인은 광고 메시지입니다. 이 차이만 알아두셔도 불필요한 클릭을 줄일 수 있고 괜히 광고 때문에 데이터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데이터 사용량을 챙기는 겁니다. 메시지만 받았는데 데이터가 왜 줄어들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신 분들, 소량 요금제를 쓰는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은 더 민감하죠. 광고 메시지를 클릭하면 짧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데요. 작은 차이 같지만 한 달이 쌓이면 요금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터가 금방 닳는 것 같다면 설정에서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혼자 몇 시간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이게 왜 안 되지? 하며 속만 태우는 경우 많으시죠. 그럴 땐 가까운 가족에게 이거 한번 봐줘 라고 부탁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금방 익히니까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해결해 줄 테니까요. 괜히 혼자 고민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작은 선생님 삼아 배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 두신다면 카톡이 아무리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금방 적응했어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카톡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앞으로 친구 찾으려면 사진부터 구경하게 생겨서 대화보다 친구들 점심 메뉴부터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그냥 예전처럼 단순한 게 낫다 쪽이신가요? 아니면 그래 뭐 시대가 바뀌니 인스타처럼 변하는 것도 괜찮다 쪽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점이 제일 불편할 것 같다. 의외로 이런 건 좋을 수도 있다.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알찬 시니어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